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지병원 문진수 원장 모시고 충수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수염 외에도 외과 질환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치질이나 대장질환, 갑상선 질환, 또 축농증, 담석, 화상치료, 맹장 모두 좋습니다. 외과 질환 관련해서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증상 자세히 적어서 성별, 나이와 함께 보내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성지병원 문진수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습니까? 요즘은 어떤 환자들이 좀 많이 내원하시는지요? 네, 저희는 이제 외과 질환을 보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환자들이 오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환자들이 이렇게 질병들을 좀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요즘에 서울 지역에서는 엄청 전국적으로 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병원을 찾기를 꺼려 하시긴 하셨는데 외과 질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참을 수 있는 병들이 별로 아니기 때문에 네.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충수염 같은 경우는 통증도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치하면은 큰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꽤 많이 내원하고 계십니다. 참을 수 있는 병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외과 질환은 네, 상황이 그래도 어쨌든 급한 치료니까요. 네. 충수염? 네, 요거는 어떤 질환인가요? 네, 흔히들 맹장염이라고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요. 네. 이제 병원에 충수염 그러면 특별한 병인가 하시는데 흔히 말하는 맹장염입니다. 초기에 이제 이름이 잘못 알려져가지고 그냥 맹장염 하시지만 정확한 의학적 이름은 충수염이고요. 이거는 우리 몸의 충수라고 하는 것이 오른쪽 아래 배 안에 있는 건데요. 이제 우리 소장이 끝나고 대장이 시작되는 오른쪽 아래 부분에 이제 꼬리처럼 생겨 있는 대부분 자신의 그 새끼손가락 정도보다 조금 더 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보통 한 6에서 10cm 정도의 길이로 창자의 일종인데요. 끝에가 막혀 있는 그런 돌기고요. 여기에 생기는 병을 충수염이라고 이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맹장염이 충수염이란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혼동하고 있는데 물론 사실은 맹장염이라는 병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흔히 초반에 그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흔히 통용해서 맹장염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창자의 일종이라고요? 네. 이 충수염의 그런 발생 빈도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맹장염 환자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예전보다는 요즘 좀 안 드문 것 그렇습니다. 같은 것 같은데 네, 안 주위에서 그래요? 못 보셔서 그러실 수 있지만 그래요? 네, 환자 빈도는 늘어난다고 보여지고요. 네. 왜 그런가의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네.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도 이제 평균 연령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연세 많으신 분들까지 이제 맹장염에 걸릴 기회가 늘어나는 거죠. 그 제일 많은 거는 보통 10대에서 20대라고 돼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10대, 20대 쪽에 그런 임파선이 발달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맹장염, 흔히 말하는 충수염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임파선이 커지면서 그 충수의 입구를 막아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대, 20대가 가장 임파선이 많이 발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많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어느 연령에나 그리고 신생아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나이가 많으신 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저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이게 갑상선이라 그래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증상이 없었는데 요즘에 지금 한 달 좀 안 되게 말을 하면 신목소리가 나와요. 네. 조금 심하더니 요새 조금 좀 덜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도 이렇게 제가 가끔가다 하면 신목소리 나는데 그것도 갑상선이랑 연관이 있나요? 그 평소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 직업인가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해요. 이제 목소리가 쉬는 거는 가장 그 연관이 있는 건 성대에서 이제 목소리를 내게 되는데요.
흔히 노래하시는 분들이 성대 결절 생겼다라고 이제 가끔 나오잖아요. 네. 그 이제 성대라는 게 이렇게 얇은 막이 두 개가 부딪히면서 소리를 나는 건데요. 네. 거기에 피곤하게 돼서 이제 붓거나 하게 될 때는 목소리가 쉰든지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가끔 네. 쉰 목소리에 대해서 갑상선 암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권고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이유는 갑상선 암이 진행에 대해서 임파선이 퍼지게 되면 그 네. 성대 근처를 이렇게 누르게 돼가지고 목소리가 쉬게 돼서 우리가 갑상선 암이 퍼지면 목소리가 쉰다라고 알 수 있는데 더 네. 흔한 경우는 대부분은 성대에서 이제 성대가 네. 오래 말을 하게 해서 피곤해서 목이 쉴 수도 있고요. 네. 성대에 염증이 생겨서 부어서 목이 쉰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성대 결절 같은 게 생겨서 목소리가 쉰 목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네. 쉬는 것만 봐서 갑상선에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일반적인 성대의 그런 변화가 생기는 이유들을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아, 감기 증상이랑 같이 왔다 그러면 이제 거기 염증이 생겨서 그럴 수 있고요. 그거는 그다음에 아니고. 평소에 네. 많이 말을 하시는 분들은 성대를 자주 쓰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충돌이 해가지고 혹이 생기거나 그런 결절이 생겨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비인후과 가까운 데 찾아가시면 그 성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목 안으로 네. 해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성대 목소리 쉬는 부분에 영향했는지는 그걸 들여다볼 수가 있어서 가까운 아, 이비인후과 찾아가지고 확인해 보셔서 뭐 성대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갑상선에 뭐 혹이 생기거나 그래서 누르고 있나를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일 흔한 거는 성대에 생기는 이상이니까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성대 쪽에 이상의 날을 먼저 보시면 그 쉰 목소리가 자주 나는 이유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좀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이 갑상선 콜로이드 낭종이 어떤 건가요? 갑상선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병 중에서 이제 물혹이라고 생긴다고 있는데요. 그 네. 물혹의 물이 맑은 물인 경우도 있고 콜로이드라고 약간 이제 흔히 말하면 이렇게 점액질 우리가 코 이렇게 감기 걸리면 코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끈끈한 그런 액체 성분을 콜로이드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갑상선에 생기는 그런 낭종이라고 하는 물혹의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고요. 그거는 네. 대부분 암인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그냥 콜로이드 아, 낭종이다 하게 되면 양성으로 갑상선에 물혹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제가 그걸 초음파를 찍었더니 그것만 나왔었는데,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위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문진수 원장 모시고 외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충수염, 맹장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외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파선으로 인해서 충수가 입구가 막힐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배에도 임파선이 있나요? 전 네, 임파선 임파선은 하면은 제일 많은 데가 이제 흔히 아는 게 목 주변에 많이 네, 알고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방암에 연관되어 있는 겨드랑이에 있고요. 네. 또 많은 분은 가래토지 쓴다고 그런 사타구니 쪽에도 많이 있는데요. 네. 사실 우리 몸의 임파선은 온몸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흔히 벗겨서 만져줄 수 있고 커져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 게 목 주변이나 겨드랑이, 네. 사타구니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 몸의 임파선은 사실은 혈관만큼 더 많이 우리 몸에 다 분포되어 있고요. 그 임파선에서 모여 있는 어떤 그 조직들을 보관하는 곳이 임파절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네. 그 임파선은 이제 흔히 있는데 어딘가 염증이 생기면 임파절이 커지는 건 당연한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파절 관심 갖는 게 염증 때문에 커지는 경우, 그 다음에 많이 이제 많은 분들이 무서워하는 게 암이 퍼져서 임파선에 이제 전이가 된 경우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충수염에도 충수 주위에 이제 임파선이 많이 있다가 이제 염증이 어딘가 생기게 되면 그 임파선이 커지게 되는데 그게 충수로 가는 혈관을 누르게 되면 피 공급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염증이 시작이 돼서 충수에 염증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진행이 되면 터져서 복막염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충수염은 왜 생기게 되는 겁니까? 제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장의 일부라고 말씀드렸죠. 네, 네. 흔히 말하는 그런 창자의 일부인데 끝이 막혀 있는 우리 생기소가랑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끝이 막혀 있기 때문에 피가 통하는 것이 이제 우리 대부분의 몸은 피가 양쪽에서 통하기 때문에 한쪽이 막혀도 다른 곳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게 되는데 충수는 막히기 때문에 피가 안 가게 되면 염증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보통 임파선이 커지면서 눌러서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이 들어갔다, 뭐 돌이 들어갔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건 네. 사실이 있습니다. 흔하진 않지만 이제 머리카락이 끼어 들어가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 중에서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버린 변이 그 입구를 막게 돼서 오시는 경우도 꽤 자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물질이 막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뭐 종양 같은 게 생기면서 입구를 막아가지고 또 이제 대장암 초기였는데 맹장염 때문에 수술하다 보니까 대장암 발견되는 경우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충수 근처에 있는 어느 장에서 이렇게 혹이 커지다가 맹장 입구를, 그러니까 충수 입구를 막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맹장염으로 알고 수술을 했는데 대장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딘가 막히게 되면 그 충수의 압력이 높아지다가 염증이 진행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성지병원 문진수 원장 모시고 외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지 정맥류 관련해서 네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하지 정맥류가 수술을 한 후에 재발됐다라는 얘기는 네. 이제 수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 혈관을 막아버리든 걷어내든 뭐 어떻게 경화하든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예. 네, 그런데 재발했다는 의미가 뭔 얘기예요? 그 걷어낸 혈관이 다시 같은 라인으로 다시 살아난 건지 그런 걸 말하는 건지 다른 라인으로 또 확장된 정맥류가 생기는 걸 말하는 건지. 네, 물론 이제 환자분들의 경우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정맥류라는 것은 정맥이 사실은 되게 거미줄처럼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치료를 하게 될 때는 그 중에서 커진 혈관들을 우리가 제거를 하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입구를 막아가지고 피가 안 통하게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커져 있는 혈관을 제거를 했는데 근처에 남아있는 혈관이 있을 경우에 거기가 다시 또 개통이 되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보통 혈관을 제거한 건 다시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건 잘라낸 거니까. 그러겠죠.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레이저나 그런 혈관을 막는 그런 물질을 넣어서 하는 그런 네. 방법인 경우에는 그게 충분히 다 막히지 않은 상태가 됐다가 다시 개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보다는 근처에는 멀쩡하게 이제 다른 혈관들이 커져 있으니까는 커질 필요가 없어가지고 보이지 않다가 다른 혈관들이 다 수술로 막아놓으니까 또 남아있는 것들이 커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다 찾아서 수술할 때 다 하면 좋지만 사실은 커지기 전까지는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예, 네. 커져 있는 혈관을 다 뭐 레이저로 지지던 아니면 이제 물질을 넣어서 그 응고제를 넣어가지고 혈관을 막아버리던 시술을 했는데 그때 막혀가지고 다 괜찮아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맥류가 생기는 그러한 어떤 환경 요인들, 뭐 바지를 탄탄하게 입었다든지 오래 서 있는 직업이라든지 그렇게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들이 그대로 있게 되면 또 얇아 있었던 전에는 없었던 혈관들이 다시 커지는 경우에 뭐 같은 위치가 아니지만 근처에서 커지니까 재발됐다라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 재발이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 재발이라 그러면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새로운 라인이 정맥류가 생기는 거고 네네. 이런 수술했던 게 살아나는 경우 같은데 그렇죠. 네. 그 기존에 수술했던 그 라인이 그대로 살아났다 그러면 그 뭔가 수술이 잘못된 것 같죠? 그런데 이제 그게 같은 라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혈관이 아주 작은 그 거미줄처럼 있어가지고요. 위치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옆에 혈관이 커져서 그게 이제 커지게 되면 그 없어진 혈관 위치를 차지하게 되니까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혈관이 이렇게 뭐 크게 뭐 다리 하나 두 개만 있으면 금방 볼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거미줄처럼 많다 보니까 작아서 안 보이던 혈관이 커졌을 때 같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시 그 수술을 하기 전에 했던 검사하고 재발했다고 느꼈을 때 하는 검사를 비교해 보면 그건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막혔던 혈관들이 보이지 않고 새로 생긴 혈관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겠죠. 네, 그건 이제 그래서 수술 전에 한 검사에 따라서 비교해 보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혈관 조영술이라 그러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혈관 조영술로 확인해서 하는 그런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고 초음파로 찾아가지고 위치를 보는데요.
전에 수술했던 부분을 막혀 있는 게 초음파로 확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비교해 보면 뭐 수술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그거는 확인해 보면은 그 다시 원래 생겼던 게 새로 생긴 건지 아니면 전에 막았던 게 다시 열린 건지는 구분을 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우리 혈관류가 생기는 거는 판막이 고장이 나서 열려서 네. 역류되는 현상인데 이 판막을 재생하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네, 아직 의학적으로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심장 같은 경우에 심장 수술할 때는 판막 수술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큰 거는 우리가 뭐 인공 판막을 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제재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그 혈관에 있는 혈관은 너무 작은 판막이라서 사실은 혈관 정맥하면 어떤 경우는 1mm도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죠. 그게 병이 생겨서 커지면 2, 3mm 이상 되고 어떤 경우에는 5mm까지 되기도 하는데요. 그 판막을 다시 살려서 넣었을 때 그것을 유지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또 그런 판막이 되게 여러 개 있어야 돼서 뭐 심장처럼 딱 하나 있는 판막을 딱 새로 하면은 그 병이 치료되는 건 좋지만 이 정맥에 있는 그런 판막을 살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돼 있어서 아직 현대의학으로는 그렇게 발전한 걸 쓰지 않고요. 인공혈관을 쓰는 경우는 가끔씩 있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그 정맥의 판막을 살리는 그런 아직 그런 시술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판막이 그 거리가 판막 간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맥류 하지 같은 경우는? 그 정맥 그 사이에 있는 거요. 그건 네. 일정하지가 않고요. 작은 혈관은 더 자주 있고요. 좀 넓은 혈관은 조금 떨어져 있어서 그거는 그 대략. 정맥의 길이랑 연관돼 있고요. 사실은 눈으로 이렇게 봐서 확인되지 않고 기능적인 판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심장처럼 판막 여기 있다 이렇게 구분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한 1cm 사이 뭐 5cm, 10cm 뭐 이런 식으로 막 있나요? 1cm보다 더 가깝게 있죠. 여러 개 1cm?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길 바라보고요. 상당히 예. 정맥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처럼 그러게요. 많은 전문 전문 지식을 용어까지 알고 하시고. 계시고 있네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것도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문진수 원장 모시고 외과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충수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충수염은 만약에 이상이 있을 경우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네,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에는 느끼는 게 이제 소화가 갑자기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네. 이제 상복부, 이제 명치끝이 불편하다, 더부룩하다, 또는 좀 아프다라고 느끼셔가지고요. 대부분 다 어제 뭐 먹고 체해서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라고 많이 표현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픈 위치가 상복부에서부터 배꼽으로 좀 내려오다가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서서히 옮겨지고 그게 한 8시간 정도 걸린다 그래요. 평균적으로요. 그래서 처음엔 소화 안 되는 것 같아서 병원 가신 분들은 거기 갔을 때는 그냥 체한 거라고 했는데 왜 맹장염이 됐냐라고 많이
그러게요. 뭐 어떤 분은 이제 따지러 오시기도 하시는데 충수 있는 부위가 아플 것 같은데 아랫배.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참고 그냥 뭐 체했겠지 하고 약 드시고 계시다가 오른쪽 아래가 아파서 오시면 진단을 바로 할 수 있는데요. 초반에 이렇게 병원 가셨던 분들은 오진했다라고 많이 표현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대부분 이렇게 증상이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체한 증상하고 비슷하다는 말씀이시죠.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말씀 좀 여쭈겠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네. 아유, 저게 가슴이 뭘 봉을 맨 것처럼 뻐근한 게 안 좋고, 저기 그래가지고 뭐 숨도 차고 그래요. 어느 쪽 가슴이 불편하세요? 명치 밑에 가슴이. 네. 그런 지가 얼마나 되셨는데요? 아마 한 2년 정도 되네요. 그럼 그동안에 병원은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아이, 저기 가봤어요. 가보니까로 심장이 안 좋은가 하고는 기저병원에서 초음파로 검사하더니 뭐 심장은 괜찮은 것 같다 하면 그러고 역류성이 있어가지고 그래 역류성으로 해가지고 뭐 위장이 안 좋아서 그런가 하고 그래 지금 역류성 약을 먹고 있는데 그 역류성은 좀 덜한데 가슴 뻐근하고 그런 거는 매 한 가지래요. 뭐 동이 맨 것 같아. 가슴을 뭘 동이 맨 것 같은 게 도려낸 것 같다고요? 아니 뭘 붙들어 맨 것처럼 붙들어 맨 것 같다고요? 뻐근하게 가슴이 그래요. 그런 게 약 드실 때도 조금도 이렇게 차도가 없는 것 같으세요? 그 역류성 그거는 덜한데 그게 덜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통증이 덜해졌다는 말씀인가요? 역류성 왜 생맥이 되고 오르고 그랬댔는데 그거는 덜한데 여느 거 뻐근한 거는 뭐 덜한 줄 모르겠어요. 통증은 그냥 그대로. 그래서 역류성 있다는 말씀은 내시경 하고선 하신 거예요? 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전 나이는 79이고 주민등록상에는 2살이 늘어서 80 하나가 됐고. 이제 우리가 상복부에 말씀하신 명치 아래가 불편한 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 그런 이제 소화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 이제 소화기관이 이렇게 원활하게 운동을 잘할 때는 음식 먹으면 바로바로 소화시켜서 내려보내니까 그게 편한데요. 이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조금씩 이제 거기에 남아있는 게 있어서 붙들어 맨 것처럼 느끼신다고 하신 것처럼 음식물이 금방금방 안 내려가서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해가지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거는 좀 좋아진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소화력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니라서요. 이제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보는데 내시경으로 확인을 해봐서 큰 이상이 없다고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식사 후에 갖는 습관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갖다가 그렇게 불편하신 경우에는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마시고 조금씩 드시면서 자주 나눠서 드시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식사 하신 다음에 힘드셔도 조금씩 이렇게 운동을 해서 장의 운동을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뭐 식사하고 바로 누워 계시진 않겠지만 식사 후에는 가볍게 이렇게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다니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식사하신 다음에 뭐 물을 너무 많이 드신다든지 그다음에 후식을 바로 먹는데 그런 건 별로 안 좋고요. 그래서 그런 좀 소화가 도움되는 것들의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거에서도 불편한 게 사라지지 않으면 소화를 돕는 약들을 당분간은 좀 복용하시는 게 왜냐하면 보통 70세 이후에는 그런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그런 노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도움되는 약을 좀 드시면 위에 운동력을 좋게 해주니까 그런 게 조금 나아지실 거고 심장 검사랑 내시경 검사 해가지고 이상 없는 걸 확인하셨으면 다른 큰 병이 있는 것보다는 기능이 나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좀 하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커피나 그런 이제 음식들은 그런 운동성을 조금 방해한다고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식사 후에 바로 드시는 건 자제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커피는 달도 안 먹고 이렇게 뭐 당뇨가 있고 혈압이 높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혈압약 먹고 당뇨는 뭐 어떤 때는 좀
160이 나올 때도 있고 130이 예, 나올 때도 당이 있고. 있는 것도 그런 위의 운동성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가 운동을 좀 잘할 수 있는 도움되는 약들도 좀 근처 병원에서 처방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활동을 늘리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생리기 저기 뭐 거트림이 자주 나요. 거트림. 아, 네. 그것도 위에 이제 음식물들이 남아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그 소화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실 것 같으네요. 그 거트림을 하고 나면 좀 시원한 것도 같고. 그렇죠. 안에 몰려있는 게 나오고 나면 좀 위가 편해지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드시고 소화제도 당분간 좀 복용해 보시고 운동도 식사하시고 바로 눕지 마시고요. 좀 운동하시고 좀 활동을 하시면 위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그런데 역류성이 있어도 숨이 찬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역류성 식도염이 생겨서 식도에 영향을 주면 그것 때문에 이제 쓰리고 이런 것 때문에 호흡을 충분히 깊게 못해서 그럴 수 있고요. 숨찬 게 더 심해진다 그러면은 한번 폐 검사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다른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한 병원만 계속 가시지 마시고요. 원래 기독교병원에 가봐. 네, 빨리 완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 걸어가면 가슴이 설레가지고 또 그랬어. 아, 가슴이 절리시다고요? 걸으면? 네, 걸어가면 이 가슴이 앞가슴이 네. 땡기치는 것 같은 게 설레가지고. 네, 그러면 가시던 병원에서 한번 그 말씀 하셔가지고요. 그게 네. 다른 원인이 있나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예.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문진수 원장 모시고 외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충수염 진단 방법에 네, 대해서 아까 좀, 증상을 예. 말씀드려서 좀 네, 알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명치가 아플 때는 뭐 맹장님이라 생각을 안 하시고 이제 뭐 배도 별로 안 아픈 것 같다 하시다가 조금 지나면서 이제 좀 체한 느낌이 더 심해지고 이제 배가 왠지 좀 불편하다라고 처음 느끼는 느낌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오른쪽 아래가 조금씩 아파지기 시작하면 또 이제 배꼽 주위가 아파지기 시작할 때는 병원을 한번 찾아보셔야 되고요. 이런 증상이 있다가 어떤 분은 설사를 하시는 분도 약간씩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트름도 많이 나온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요. 완전 체한 증상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체했다는 거랑 구분이 어려운 게요. 네. 우리 복부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소화가 안 되는 게 첫 번째 증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소화가 된다는 건 모든 장기들이 다 건강하게 움직일 때 소화가 되고 장의 운동이 원활한 건데 네. 맹장이라는 것도 장의 일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장에 어딘가 염증이 생기면 일단 소화가 안 되는 게 첫 번째. 모든 장기에 이상이 생기면 첫 번째가 소화가 안 되는 건 공통적인 증상이고요. 소화가 안 되는 건 어떤 병의 증상이라기보다는 공통적인 우리 소화기관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전체적인 사인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것들은 어느 부분이 아픈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명치가 아프다가 배꼽도 아파지고 오른쪽으로 갔다 그럴 경우는 반드시 충수염을 한번 의심해 좀 보셔야 체한 것 됩니다. 같다라고 해서 그냥 두시면 안 되겠나요? 병원 바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764-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네, 식도염하고 위염하고 관계가 많이 깊은가요? 네, 이제 우리 몸의 그 소화기관이 식도에서부터 위로 내려가서 십이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식도하고 위 사이에도 약간의 그런 괄약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위에서 십이장 갈 때 또 있고요. 또 위하고 십이장 갈 때는 상당히 센 괄약근이 있어서 한번 위에서 십이장 넘어가면 역류가 잘 안 되게 돼 있는데요. 이 식도에랑 위에랑 있는 이 괄약근은 좀 약한 편이라서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아주 젊었을 때가 지나고 나면 뭐 30대 이후부터는 이제 퇴화가 된다고 노화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위하고 식도에서는 역류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요. 위에 부담이 되면 바로 역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토한다는 건 뭐냐면 위에 있는 내용물이 역류해서 위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그 내용물들이 식도로 오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위는 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보호막이 잘 돼 있는데 식도는 그런 보호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위에는 위액이 있어도 문제가 없지만 그 위액이 식도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식도를 다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역류가 되면 식도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류성 식도염이 뭐냐면 정상적으로 위에는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던 위액들이 이게 조금만 식도로 역류가 되면 그게 다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궤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염증이 많은 분들, 위산 과다가 있다든지 위벽이 문제가 있는 분들, 또 위에 운동력이 약해진 분들이
그런 위산이 역류가 되면 식도에는 대부분 심한 그런 문제를 일으켜서 위염과 식도염은 거의 같이 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명치 끝 있는 데가 새벽녘에 되면 좀 쓰리고 그렇거든요. 근데 약을 먹게 되면 그걸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요즘에 나오는 약들이 대부분 많이 변화가 돼가지고요. 전에는 네. 보통 8시간이나 6시간 지속되는 약들을 많이 개발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걸 줄이려고 24시간 유지가 되는 약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볼 때는 편하게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된다라는 약을 만들고 있고요. 이제 네. 그거는 사실 증상에 따라서 약간씩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제 네. 위산을 보호하는 약들로 어떤 것들은 하루에 7번 먹는 약도 우리가 심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짜먹는 약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 먹고 자기 전에 또 한 번 먹는 거. 자기 전에 먹는 이유는 누워 있다 보니까 이게 서 네. 있을 때보다는 훨씬 위 액들이 식도로 역류되기가 쉽거든요. 네. 그런 그러면은요, 경우에는 그게 기간을 뭐 일주일 먹느냐, 열흘 먹느냐, 그거는. 예, 그거요. 네. 그것도 네. 이제 물론 그 약의 성분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 네. 약들은 치료 기간만 먹기 때문에 우리가 네. 보통 이제 뭐 위에 어떤 산의 흐름이나 이렇게 한 증상에 따라 가지고 먹는데요. 보통 일주일 정도 치료를 하고 그 후에 판단을 해서 뭐 3주 정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 먹으면 끝나는 경우도 있어서 일반적으로 얼마큼 먹는다라고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저 같은 방송 경우는 시간이 저기 다 집에서- 돼서요. 어머니 방송 네, 시간이 다 네네. 돼서요. 더 궁금하시면 전화 끊지 말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문진수 원장 모시고 외과 질환 상담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재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